이 영상에서는 존 카치오포와 윌리엄 패트릭의 공저인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의 사회적 유대감 회목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세마입니다. 사회적 유대감은 인간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생명 유지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모두가 자신에게 비켜주기를 기대하고 그냥 쏜살같이 중앙을 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레 겁을 먹고 자신 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오히려 길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날이면 다른 사람들의 이동 경로에 맞춰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서로 반응을 보이면서 편안한 속도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자발적이고 부담없는 시너지 효과가 참된 사회적 삶입니다. 안전한 사회적 유대감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며 이는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개인은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대할 때 자신이 배제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원시적이고 방어적인 투쟁 도피 메커니즘이 쉽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안감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대인 관계가 바람직할지 아니면 불행으로의 초대인지 좀 더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초기 인류와 같은 공동체에서 태동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외로움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초기의 인류가 상대방의 협동적인 행동을 봤을 때 그들도 지금 우리가 다정함이나 신뢰라고 부르는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기만이나 배반을 당하면 그들도 지금 우리가 적대감이나 불신 또는 분노라고 부르는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선조들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연결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면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소외감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삶의 재미도 없어지며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협동 능력도 사라집니다. 반면 사회적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면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긍정적인 감정을 기대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만족감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면 상대방에게 하는 행동이 긍정적이 되고 그 보답으로 상대방도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시너지 효과는 창의적인 협동이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반복적으로 오가면 긍정적인 효과라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사회적 현실은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며 이는 우리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인지와 자기조절, 그리고 공동조절을 통해 우리 각자는 사회적 현실에 기여합니다. 그 현실이 느낌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느낌을 우리에게 반영합니다. 이런 느낌이 오랜 시일에 걸쳐 쌓이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거나 해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 느낌은 우리의 당면한 사회적 환경도 만들어줍니다. 특정 밈이나 문화적 가치의 주파수를 높이면 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헨리 멜빌은 우리의 행동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결과로 되돌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가능한 한 줄이면 그런 피드백 고리에서 긍정적 추세가 강해집니다. 거기다가 긍정적 감정을 일으키려고 약간만 노력하면 그 피드백이 더 빨리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소규모 원인이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는 사회적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개인의 작은 행동 변화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특정 사례는 과장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은유에 불과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기를 기증하는 지극히 이타적 행동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건강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외로움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때때로 외로움을 타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신호가 올 때 장기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외로움을 치료하는 문제라면 인지와 행동의 변화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체 화학적 차원에서도 처방약 없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헬퍼스 하이를 비롯해 유대감의 기분 좋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관대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면 언제나 이러한 화학적인 상승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외로움은 인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 상기시켜주는 신호이자 그런 면이 부족하다는 경고입니다. 사회적 웰빙은 외로움 감소와 긍정적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통해 달성됩니다. 긍정적인 심리 조절이 우리의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행복감을 줍니다. 학자들은 외로움의 수준이 낮은 사람을 두고 사회적으로 재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재능은 다른 사람과 나눌수록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웰빙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개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감정 지수가 높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반드시 지도자나 저명인사인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덜 타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특징은 순간순간에 적합한 진정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들은 제3의 적응 방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사회적 상황과 관계를 자유롭게 찾아내고 충분히 기여합니다. 사회적 고립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사회적 유대감을 위협하며 이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회적 유대감은 인간의 정상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위협받는 느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나 불안, 적대감 같은 부정적 정서가 발동합니다. 그 결과 고립감이 지속적인 현실로 굳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도 생각은 훈련으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인지 기능을 재구성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와 행동의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수년 동안 우리 자신을 형성해온 깊은 심리적 상처를 전부 치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린다 프리드 교수는 볼티모어시에서 노인들이 공립학교 학생들을 도와주면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봉사자가 한 학생에게 읽기를 도와주는 등 교사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노인 봉사자들의 개인 지도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자원봉사를 한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자발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삶의 목표와 의미,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생리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즐거움 또는 헬퍼스 하이 같은 생리적 보상은 그런 봉사를 계속하고 더욱 확장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즈 모델은 관계 개선과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저자는 4가지 단계인 이즈를 소개합니다. 이즈 모델은 익스텐드, 액션, 셀렉션, 익스펙트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익스텐드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단계로 먼저 다가가고 소통함으로써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협업이나 커뮤니티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액션 단계에서는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합니다. 셀렉션 단계에서는 관계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건강한 유대감을 유지합니다. 익스펙트 단계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기대는 서로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환상의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20세기 철학자 라이놀드 니부어는 그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인간은 이기적인 충동과 그렇지 않은 충동을 타고나지만 인간의 이성이 자기 초월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말했다. 자기 초월은 우리가 서로 유대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외로움은 더 많은 요구를 부릅니다. 대개 두 사람 관계에서는 서로 적어도 자기 몫은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이 하거나 하지 않는 일은 잘 알지만 다른 사람이 하거나 하지 않은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부정적인 언행을 부정적으로 되갚지 않고 기준을 높여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보인다. 협조적인 행동을 솔선수범해서 상대방에게서 더 많은 협조를 끌어냅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 우리는 상호 지원을 통해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3가지를 명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외로움은 남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만족감이 높은 부분은 서로를 더 좋게 보려고 했습니다. 긍정적 환상을 유지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피부 및 지방이 뭉쳐 울룩불룩해진 피부나 벗어진 머리보다는 아름다운 미소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둘째, 외로움은 수동적인 행동과 위축을 부릅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건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나의 행운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받아주면 친구가 나의 불행을 위로해줄 때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많은 득이 됩니다. 이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친구나 배우자의 불쾌한 행동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으로 일어나는 투쟁도피 반응의 결과입니다.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셋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위협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은 대부분 깊이 내재된 피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애인이 그런 위협을 느낀다면 먼저 나의 사랑이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노력하다 보면 물론 바로 지금의 전투에서 항복을 선언한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됩니다.